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화제약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대화제약이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대화제약이 상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제약주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2차전지는 빠졌어요. 에코프로는 3%, 에코프로 BM은 3.8%, 그리고 보통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6%, 7%씩 빠지던 게 오늘은 그만큼 빠지지는 않았지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볼 때 제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코스닥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는 코스피예요. 그런데 코스피는 오늘 1%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4%밖에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장악력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틈을 타서 대화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건 앞으로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뭐가 되냐면요, 한 가지 내용이에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입니다. 즉 조정을 받을 때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먼저 선점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게 제약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제약이 시장을 이끌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도화선이 돼서 제약주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약주들이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약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의 움직임이 발생을 해야 무조건 시세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 그쵸? 그러면 대화제약이 움직임으로 해서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급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화제약을 볼 때는 단기를 기준해서 먼저 보겠지만 장기까지도 생각을 하자.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장기는 뭐 연 단위의 투자를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3개월 안쪽으로 내가 정리하고 빠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대화제약이 상한가를 간 이유는요, 모멘텀 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제약 주가 상승, 리포락셀렉 유방암 이상 결과 발표.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되게 뭔가 좀 제약주의 움직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였냐면 원래는요, 항암 치료제, 그쵸?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일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해요. 자, 근데 항암 신약 뭔가 한다더라 그럼 신고가 일단 찍고요. 그리고 나서 일상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신고가 만든 거에서 고가 돌파해서 더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줘요. 그럴 때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이상에 대한 뉴스가 딱 터지잖아요. 마지막 시세 나오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3상까지는 기다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목적 자체가 뭐가 있었어요? 라이센스 아웃이 목적이었거든요. 2상까지 또는 1상까지 거친 이후에 여기까지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립니다. 이래서 받는 게 이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잘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이 15년도에 퀀텀 프로젝트를 통으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1조 원의 라이센스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쵸? 이게 2015년도에 제약주 파동의 첫 번째 모멘텀이 됐었다. 근데 이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미약품은 이미 주가가 날아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 이런 주식시장의 원래 구조 자체가 바뀔까요?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제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라이센스 아웃이 목적일 겁니다. 대화제약은. 근데 라이센스 아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나왔냐면, 자, 보세요. 14년과 15년도의 강세를 지나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세가 없었다. 그쵸? 그러면 대화제약은 원래부터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제약주 쪽으로 주목을 하지 않았고요. 물론 그 뒤에도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17년, 18년, 그쵸? 신라젠, HLB 이런 쪽으로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한 가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의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여기 있죠? 리포락셀렉 유방암 이상 결과 발표, 그리고 쭉 내려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기는 합니다. 자, 1일 오늘 9시 25분 기준 대화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8% 오른 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주사제 대비 유효성이 높은 안정성 비교 평가를 위해 진행한 리포락셀렉 미국 이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CRO 업체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신고가를 갔다는 것. 이미 시세는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을 때 이런 종목을 내가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용감하게 내가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을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뭘 체크를 해야 되냐? 자, 보세요. 고가 구간에서 가격을 추적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에 살지. 자, 그러면 오늘 매수하는 가격대는 상한가기 때문에 일단 지나갔죠. 내일은 갭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가 있죠? 50% 정도 올라가야 되죠. 저가 대비해서. 그러면 고가에서 뭐가 나와요? 매물이 나와요. 매물이 나오면 어떤 부분이 발생합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 매물 소화 과정을 토대로 내가 뭘 해야 돼요? 가격을 추적하는 겁니다. 자, 엄청난 내가 리포락세랄이 뭐고 이상이 뭐고 이상 테스트가 언제 끝나고 이런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매매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대화제약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 턴어라운드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는 빠지고 반도체는 올라가면서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3%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룹주 전체적으로 3%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0.4%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다는 건 시장의 전환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약주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무시합니다. 이제 왜? 에코프로의 시장 장악력이 떨어졌어요. 왜? 고가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됩니까? 시가총액이 줄고, 시가총액이 줄면 떨어져도 시장에 대한 이 변동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화제약의 가격을 토대로 셀트리온까지 체크를 계속하면서 제약주의 이 대형주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다. 그쵸? 이것 말고는 내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 모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답 나왔어요. 대화제약을 기준해서 내가 셀트리온의 가격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대화제약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간다. 근데 단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다?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즉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추적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쵸? 지금 바로 매수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내일 갭 나오고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가격대를 내가 잡아서 뭘 한다? 매수 가격을 잡는다. 그쵸? 그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모든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저도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화제약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화제약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은 신고가를 기준해서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참여해 계시고요. 무엇보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은 신고가 종목에 대한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제약주는 위더스 제약이 나갔습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하루에 최대 3종목까지 진행이 되는데, 내용 확인해 보면요. 자, 위더스 제약 오늘 6%대 상승 마감이 됐죠. 그쵸? 근데 언제 나갔죠? 8시 51분. 장시작 전에 나간다. JNTC도 S&T 다이나믹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종목을 못 잡았어요. 상한가 종목을 매일 잡을 것 같으면 그게 신이지. 그쵸? 사람이 아니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기준은 뭐가 있다?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었다. 대화제약에서 신고가를 만든 거 보셨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신고가 이후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찾자. 기준은 신고가다. 왜? 선반영의 첫 번째 단계니까. 그쵸? 그러면 오늘 몇 프로 수익? 6%대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달라요. 10월 31일 날 아시아나 IDT 몇 시에 나갔죠? 8시 49분. 그쵸? 내용 확인합니다. 자, 정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하루에 2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상한가 갔으니까 당연히 보유하고요. 장중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분봉을 활용해서 매도하는 방법은 신고가 이후에 매매 기법을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고가 구간에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시아나 IDT 관련된 영상을 어저께 올려놨는데 정확하게 고가 매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관련된 영상을 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뭐죠? 보세요. 아시아나 IDT 시가 매도 언제? 8시 59분. 그쵸? 근데 고가 13% 찍혔고요. 시가가 7.6%. 그쵸? 저는 시가에 다 쳤습니다. 그쵸?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1박 2일 동안 몇 프로? 30%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다. 그쵸? 근데 상한가를 간다는 건, 야, 이거 상한가 갈 거야, 이거 몰라요. 기본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매매 규모를 맞출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뭐가 됩니까?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든 거래만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단타부터 장타까지 가능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장타는 뭐예요? 3개월 안쪽을 의미를 합니다. 그쵸? 이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나도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장중에 5%, 6%, 7%, 많게는 2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 주식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 정리 한번 갑니다. 대화제약은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냈고요. 오늘 저는 못 잡았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매매하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장중에 20% 가까운 수익을 나도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3이나 참여 원하는 대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든 분들이 이해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신고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고가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격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내가 신고가 종목에서 최대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생하는 매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그쵸? 그리고서 내가 앞으로도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해서 수익을 계속 실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대시세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건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구간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제가 올해 가장 강했었던 3개의 종목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요, 정확하게 여기 8월과 9월 달에 신고가를 형성한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강프로 1이라는 신고가 지표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검색기를 활용해서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만의 관심 종목이 형성이 되겠죠. 나만의 관심 종목이 형성된 이후에는 그 종목 내에서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종목만을 매매할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모든 기준은 돌파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지만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를 시작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제가 매매를 발전을 시켜놨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여기 강프로 1이라고 되어 있는 회색 라인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든 종목은요, 여기 회색 라인을 기준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주가는 정확하게 회색 라인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 경우,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그리고 추가 상승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모두 다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의 조건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봉에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서 일봉으로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주봉의 상황으로 변경시켜서 일봉을 참고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는 관점이 있었죠.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었던 그 이전에는 충분히 시세 구간이 발생했었다는 겁니다. 뭐가? 신고가가. 그쵸? 그러면 이 신고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할 구간을 잡는 건 기준을 강프로 원이라고 잡았을 때, 그쵸? 주봉으로 돌려보면 정확하게 7월과 8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가격 돌파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간단하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빠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프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정확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프로 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가 형성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정확하게 돌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8배. 그쵸?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150만 원까지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나오죠. 근데 이 구간은 자, 직전에 신고가 기준에 맞춰서 시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주봉으로 돌려보더라도 정확하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 구간을 굳이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기준은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강세 종목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AI와 로봇주,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베이스로 있었다는 점, 이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보면 자, 정확하게 주봉상에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여기 강프로 원 라인을 돌파한 움직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가격 돌파가 나왔을 때 시세를 강하게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봉으로 돌려보더라도요. 정확하게 3월 달에 그쵸?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강프로 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시키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강프로 원 라인이 중요하다, 이것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가이드를 세워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가이드를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어떤 종목이든 내가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모두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고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올 한 해 강세를 보였었던 어떤 종목도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없겠죠. 자, 그래서 나도 이 신고가에 대한 지표를 받아가서 앞으로 정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신고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강프로원이라는 신고가 지표와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추려낼 수 있는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번에 이 지표를 반드시 좀 받아가서 앞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